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이게 왜 오른 건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워낙 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또 이렇게 오를 만한 거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주시장은 하루 올라가거나 내리고 이런 차이에서 소폭의 어떤 등락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 1%씩 3대 지수가 올라갔지만 굳이 큰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네. 늘 일상적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군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지난 한 3주 전까지 발표됐던 IT나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이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네. 달러나 여러 가지 점에서 안 좋았는데 의외로 지난주부터 발표된 소위 유통업체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들은 많이 발표했습니다. 의외로 또 오히려 좀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좋게 나온 것들. 물론 네네.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 전망을 좀 상회하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장 마감 후나 오늘 나왔던 소위 몇몇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주시장의 이제 긍정적인 인용에 따라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도 계속 나왔지만 금리나 지금 달러가 일정 수준 연말까지 가면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 좀 반영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를 비롯해서는 11개 섹터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이제 나름 반등했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기업 국가들이 일단 감산에 합의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아직도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나면서는 유가 좀 반등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에너지 섹터의 주식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3%가 섹터별로 반등했습니다. 10년물 금리 그리고 미국 달러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 넘은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3.8% 그 이하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 3일 반등하다가 오늘 또 소폭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이것은 달러도 다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 저희가 앞서서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좀 괜찮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모든 게 다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달러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안 좋았었고 그리고 준비디오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준비디오는 한때 주식시장에서 히어로 같은 주식이었습니다. 늘 팬데믹 때 보면 그 이전에 준비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이라는 것이 팬데믹 때 하나의 히어로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줌비디오가 한때 시가총액이 엑슨모빌을 넘어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2020년 2, 3월에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안 좋았었죠? 그때 이제 유가가 이제 우리로 보면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마이너스 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준비되고 더 비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그게 그 동안에 또 과거였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질 수가 있죠. 앞으로 어떤 새 경제가 변화에 따라서 어떤 준비디오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망을 상회했지만 매출이 잠깐 계속해서 눈높이를 내리는 모습. 그리고 역시 강달러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3.8% 떨어졌고요. 오늘 극과 극의 흐름은 달러트리와 베스트바이입니다. 달러트리는 결국 7.8%가 떨어져서 S&P 500대 기업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네. 어저께는 꼴찌가 테슬라였는데요. 오늘 꼴찌가 달러트리였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간 이익 전망에 대한 것들이 눈높이가 낮아졌고요. 베스트바이는 상대적으로 12.7%나 급등했습니다. 기대 이상 실적에 연간 가이던스도 상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스트바이는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 좀 더 상향시키는 주가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그밖에 애플과 테슬라도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각각 1.4%와 오늘 테슬라가 1.2%. 테슬라 모처럼 일단 바닥에서 조금 좀 지지를 받는 네네.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0.4%가 내려갔습니다. 베어드에서는 매수 의견에서의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경기 어려다 보니까 어떤 여행 수요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입니다. 물론 베어드의 시각인데요. 어떤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내린 것이 오늘 모습이 되겠습니다. 펩시코입니다. 펩시코는
오늘 이게 오른 게 뭐 있겠습니까? 0.01% 올라갔거든요. 네네. 크게 오른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사상 최고가를 그러네요. 기록했습니다. 이게 펩시코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게 뭐가 되겠냐고는 기다리면 또 어느 날 또 사상 최고가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의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에 대한 비용이 잘 그 무감각한 분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콜라를 여러분들이 6개짜리 팩을 사는데 이거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감을 모릅니다. 지금 보통 분은 모르고요. 네네. 펩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다이어트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펩시나 코카콜라 마찬가지인데요. 이 용량이 좀 작아진 느낌이 많이들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량을 이해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필수 소비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생수만 보더라도 어느 순간 예전보다 상당히 작아진 느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TJX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요. 또 실적 좋게 나왔었죠. TJX가 역시 사상 최고가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코스트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기 유통업종에서 탑픽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605달러를 제시했는데 불과 또 11월 초에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라고 네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필수 소비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도 지금 뭐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몬스터 베버리지 잠깐 말씀드리면 몬스터 베버리지는 아시다시피 저게 뭐가 되겠냐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최근 10년 동안 2010년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의외로 지금 몬스터 베버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요, 이번 올해도 보면 가장 많이 회복한 주식,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의 탑 10인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지금 네네. 그만큼은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주식인데 그거 역시 여러분들 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바로 여행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가족분들 찾아가는 여행도 있을 거고 연휴 이제 틈타서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번 여행 수요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감이 없을 수 있지만 네.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서양식이 추석이죠. 추석.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보면 가족끼리 모는 하여튼 연간에 가장 큰 어떤 행사하고 네. 가족 모임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크리스마스보다 더 여행사가 클 수가 있는 게 크리스마스는 이제 종교에 따라서 약간의 그러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그러니까 곡식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여행 수요가 더 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에 관련된 어떤 쇼핑 시즌이 열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이런데 보면 이제 비행기가 TSA죠. 항공 여객기에 따라서 공항을 통과하는 여객 수를 얘기하는 건데 비행기 수요가 팬데믹 이전을 거의 회복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금 8%가 이 수치는 이번 수요일부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까지의 예상치가 네네. 되겠는데요. 8%가 늘어날 거로 보는데 팬데믹 대비보단 마이너스 2%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수치가 되고 있게 이거는 지난주 수목금토 일에까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을 했더니 역시 팬데믹 이전에 약간씩 부족한 정도 느낌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이 좀 막바지에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여하튼 내년이면 완전히 회복하겠지만 여러 가지 아직은 100% 회복은 안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기업을 보면 역시 비행기 티켓을 하고 여행을 하는 역시 부킹홀딩스 같은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익스피디아 이런 거가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예약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비용 항공사 보면 1위고요. 전 세계에서 3위가 저비용 항공사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여행 관련된 것들을 테크로 관련해서 예약이나 그런 사이트를 포함한 것이 어웨이라는 ETF도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오랜만에 등판했습니다. 이분이 나오면 항상 기분은 좋아지는데 또 이게 맞아야 또 이게 좋은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레미 시겔 교수가 그러면 이번에 나와서 또 긍정적인 뷰를 보여줬을까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CNBC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요. 금년에 6차례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번 얘기는 이제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충분히 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50bp 정도는 이제 이번에 끝내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의 시각은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것들이 90%는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보는 어떤 통계랑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통계랑 시간적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 타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올라가는 듯하는 게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렌트비를 얘기하는 거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렌트비의 항목과 민간들이 보는 발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연준이 이런 걸 인정하고 뭔가 그런 스탠스를 좀 피봇, 흔히 해서 피봇을 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내년에는 그런 피봇의 어떤 낌새가 보이거나 하면 주가는 15에서 20%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얘기가 되겠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는 늘 한결같이 장기적인 투자하면서 결국은 주식 외에는 뭐로 돈을 벌겠냐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 분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약간 또 반대 인물은 역시 대표적인 헤지펀드 운영자 빌 에크만이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 오를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과 약간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IRA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 가지 않아갖고 아직 그 가기 전까지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이제 통칭 보면 미국으로 각국으로 돌아오라. 우리나라도 외국에 갔던 걸 다시 공장에 두면 혜택 주는 걸. 그걸 영어로 보면 리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하는 와중에 보면 그러면 설비 투자도 새로 해야 되고 사람의 임금이 어찌됐건 미국에 대한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 설비 투자 이런 거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설비 투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어쨌든 청정 에너지를 하려면 새롭고 만들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기존에 쉽게 석탄하고 석유하는 것보다 약간 비용이 더 들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 이번 꺾일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요인들로 해서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7.7% 올라가면서 약간 둔화됐잖아요. 이것 대해서 환호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의 목표 2%와는 앞으로 상당 기간 거리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레미 시겔 교수의 그런 낙관적인 전망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밤사이에 의견 좀 내놨던데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그럼 골드만삭스는 시겔 교수 쪽일까요? 아니면 좀 그 빌 에크먼 쪽일까요? 빌 에크만 쪽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종목군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처음으로 그 주요 IB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도 목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내년에 딱 3,900을 얘기했거든요. 3,900이 현재 수준이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기본 시각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지수가 4,000입니다. 그래서 4,000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4,000은 지금보다 올라가는 게 없죠. 해봤자 뭐 50포인트, 100포인트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 군데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익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확실한 감익입니다. 10에서 15%, 20%까지 줄여서 190달러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195달러 주당 이익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 얘기할 때 주당 이익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미국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몇 달러냐면 225달러인데 네네. 골드만삭스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내년에 제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25달러지만 밸류에이션의 차이에 의해서 내년에 4,000포인트를 얘기하고 모건 스탠리는 3,900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쪽 다 모두 이익 성장이 없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내년은 재미없다. 다만 언제 좋아지느냐. 2024년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에 다르지만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강세장이 오르는 희망을 언제 보느냐. 내년에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바닥은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똑같습니다. 교묘하게 똑같이 4,000포인트를 네.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중심을 보는 것은 섹터를 어떤 거를 보냐는 것인데 양쪽 다 똑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거를 전해드리면 관심 섹터는 여전히 에너지, 필수 소비대, 유틸리티, 금융주의 비중 확대입니다.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약간 다르죠. 산업재, 헬스케어, 부동산 시장도 시장 평균 정도 유지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가 마찬가지 네네. 임의 소비재인데요. 아쉽지만 비중 축소 그리고 기술주 부진이 이어질 거란 주장은 양쪽 다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